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튜트 SB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동사가 문장의 기준이 되고 주어의 동작과 상태를 설명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완성의 상태인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동사 뒷부분에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여서 문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완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적용한다면 갑자기 영어가 쉬워지고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법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표준적인 영어 문법에서는 문장을 5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서 문장의 오형식을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영어를 더 편하고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지는 문장이죠. 두 번째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추가적인 정보를 마찬가지로 똑같이 덧붙여주면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왔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는 것. 그게 자동사 타동사 구분의 첫 번째 문제이죠. 다음 두 번째는 주어 동사나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혹은 전치사가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부분을 해결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능숙하고 유창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사, 타동사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사 뒷부분의 형태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먼저 자동사라는 것은 intransitive ver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intransitive라는 표현은 이동하지 않는 이란 뜻이죠. 그 말의 의미는 동사가 의미하는 동작과 상태가 주어에게서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어를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뒷부분에 나오는 명사도 마찬가지로 주어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보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어와 보어가 동격의 의미로 이해된다라는 것입니다. He became a doctor. 그는 의사가 되었다. 그 사람이 의사인 것이죠. 반면에 타동사는 transitive ver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에서는 이동하는 이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어가 하는 동작과 상태가 목적어로 이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영어의 동사는 대체적으로 타동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this jacket becomes you. 이 재킷은 된다라는 얘기인데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동작과 상태가 목적어에게로 이동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재킷이 곧 당신의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자켓은 당신에게 잘 어울린다, 적합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동사는 주어의 동작과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입니다. 주어를 설명하는 상황에서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사 뒷부분에 덧붙여지는 추가적인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주어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일 수 있지만 영어 학습자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전치사 명사 그리고 전치사가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부분을 해결하면 드디어 이제 영어의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He walked. 그는 걸었다. 걷는 움직임의 상태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것이죠. He walked in the park. 그는 걸었다. 공원에서. 그렇다면 공원 안에서 걷는 움직임을 했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He walked out. 그는 걸어서 밖으로 나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out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하게 밖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단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out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시점에서 원래는 in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 상태에서 out 되는 상태로 걸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밖으로 걸어서 나갔다. 실제적인 동사의 의미를 만드는 것은 out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He walked away. 마찬가지 경우이죠. away도 멀리 떨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원래 주어가 활동하는 공간인 상태, 그 공간이 home이 되는 것이죠. 그 홈의 상태에서 away 상태로 멀리 가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걸어서 멀리 가버렸다. 그는 멀리 떠나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자동사 뒷부분에 전치사 명사와 전치사가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반면에 타동사는 주어가 하는 동작과 상태의 움직임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이동하는 대상은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적어 뒷부분에 나오는 추가적인 정보들은 주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를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하는 동작과 상태의 움직임이 목적어로 전달됐기 때문에 그 전달된 상태에서 목적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뒷부분에 나오는 추가적인 정보라는 것이죠. 자동사의 경우에는 주어가 하는 상태, 동작, 움직임이 주어에게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나오는 추가적인 정보들은 당연히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차이점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목적어 뒷부분에 주어를 설명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일부분의 경우이고 그때는 문맥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He turned English. 그는 영어를 변화시켰다, 바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He turned English into Korean. 그러면 into라는 전치사는 밖에서 안으로 오란 얘기죠. 영어의 상태에서 한국어의 상태로 변화시켰다. 다시 말해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He turned the light on. 그는 전등을 변화시켰다란 얘기죠. 그래서 그 변화된 상태가 on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 속에는 그 전의 상태가 off 상태였다는 얘기죠. 그 꺼진 상태에서 켜진 상태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사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동사 뒷부분에 바로 부사를 덧붙여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사의 동작과 상태를 설명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he turned on the light. 이렇게 해서 바로 turn하고 on, 그래서 돌려서 on 상태로 변화시켰다. 직접적으로 동사구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목적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의 동사는 기본적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동사들이 자동사로도 사용되고 타동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동사의 움직임이 목적으로 전달이 되었는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타동사이냐 아니냐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문맥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대명사가 목적어로 왔을 때 그 경우가 가장 곤란한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해결 방법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 바로 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경우에는 바로 앞에 전치사가 있거나 혹은 타동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he turned on me. 여기서는 he turned 여기까지 동사 부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는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나오는 추가적인 정보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의 전치사 구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도 주어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는 변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와 연결된 상태에서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그가 변해서 나에게 연결됐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나를 공격했다 혹은 나를 배신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he turned me on. 그러면 타동사 뒤에 대명사 목적어가 온 것이죠. 그러면 전치사 on은 부사적으로 사용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주어가 하는 동작과 상태의 움직임이 목적어에게 전달돼서 목적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어의 변화된 상태가 on 상태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전의 상태는 off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를 불이 켜지는 것처럼 뭔가 작동되는 상태, 연결된 상태로 변화시켰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흥분시켰다. 나를 설레이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의 움직임이 목적어에게 전달됐냐 안 됐냐, 그리고 대명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전치사나 타동사 바로 뒤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